그리고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고 자산인 것 같아요. 글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있다는 건 곧 가치가 있다는 거고, 가치가 있으면 팔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로소득을 하나 만들어서 패시브 인컴으로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는 블로그를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글을 매일 쓰다 보니까 내가 수입 외적으로 얻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받게 되는 돈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가치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건 진짜 좋았더라 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수입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 하나씩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루틴이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심지어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죠. 그리고 몇 시까지 준비를 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하고, 몇 시가 되면 집에 돌아오고 밥을 먹고 취미생활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런 하루의 루틴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들이 저는 그렇게 달갑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밥 먹고 유튜브 좀 보다가 산책하면 하루가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포션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일, 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취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취미도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래 돈이라도 벌어보자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작지만 제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뭔가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서 오게 되는 그런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오늘 무언가 생산해내고 뭔가 컨텐츠를 발행해냈다는 그런 느낌들이 하나의 큰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해서 좋은 점 첫 번째는 바로 정형화된 루틴에 생산성을 넣고 조금 더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행복일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두 번째입니다.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몇백 개의 글을 써 내려가면서 습관화가 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그런 작은 습관 하나, 생산적인 습관 하나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쓰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목차를 구성하고 글의 짜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차를 구성하고 글의 짜임을 한번 구조화해보는 게 반복되면은 글을 조금씩 잘 쓰게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고 자산인 것 같아요. 글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있다는 건 곧 가치가 있다는 거고, 가치가 있으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글을 쓰는 습관이랑 커지는 자기 효능감은 그거보다도 더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다 보면 글을 쓰는 습관이 길러지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처럼 주제를 경제로 잡아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회 초년생이고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새로 배우는 내용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글을 발행을 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줌으로써 내 머리에 조금 더 정리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만큼 유용한 정보라고 하면 그 정보는 글을 쓰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거예요. 꼭 정보성 글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리뷰를 남기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글로 내가 직접 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나한테 그 정보들이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득한 정보들을 남겨놓는 일기장이 나중에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라도 올리면 누군가는 그걸 봅니다.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입니다. 수익.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초반에 가장 크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체험단을 잘 운영하면 한 달에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 돈을 세이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한 방문자가 50명 정도 됐을 때부터 체험단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방문자가 쌓였다라고 하면 그런 체험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고료로 돈을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작게는 50만 원, 뭐 아니면 월급,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협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내 통장에 직접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수동적으로 글을 읽는 입장에서 글을 만들고 발행하는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네이버 블로그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쓰는 글 하나하나가 나중에 쌓이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모이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수익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바로 수익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네 번째, 수익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블로그가 나를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 인스타, 틱톡 전부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정보성 글을 쓰게 되면서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올린 글에 대한 질문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작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의 글에서 정보, 아니면 재미, 아니면 영감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의 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블로그가 없었으면 유튜브도 시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지만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도 퍼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2025년 한 해는 메신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을 소개를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은 주제랑 컨텐츠가 뚜렷하니까 그렇게 뭐라도 만들어내고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경제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없을까요? 저보다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합니다. 어떤 걸 결국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걸 잘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걸 잘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선 시작할 때는 컨텐츠가 뚜렷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선 글을 쓰는 습관부터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형 유튜버,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들도 처음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민 중이면 올해는 그냥 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건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크몽,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뭐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블로그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쌓여서 여러분이 5명의 방문자를 모을 수 있고 50명, 100명, 1000명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1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보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뭐 엄청난 대형 블로거이거나 대형 유튜버인 건 아니지만 무언가 하나를 꾸준히 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25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빵도였습니다. 안녕.